농사가 개발되기 전에는 전부 다 먹이를 따라 이동하는 것 뿐이었어요. 동물들처럼. 우리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최소한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그 이상 그런 것들을 먹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긴 세월 동안. 근데 요즘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 올린다더라. 그리고 그게 또 간으로 들어가서 지방으로 바뀐다더라. 이게 지방으로 하는 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부쌤입니다. 오늘 제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또 세계 지도를 그렸을까요? 우리 인간은 포유류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대적인 모습들, 옷을 입고 자동차를 타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인류가 최초로 나왔을 때부터 이런 형태는 아니었겠죠. 인간 역시 동물이고 자연 상태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생태계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었을 때, 이 문명이랑 도구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뭘 먹고 어떤 생활을 했느냐,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동물이나 모든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을 해서 유전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진화를 해서 그 환경에 맞게 적응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환경을 스스로 바꿨죠. 두뇌를 이용을 해서 도구를 사용하고 건물을 짓고 환경을 인간한테 유리한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먹잇감을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자연을 바꿔서 경작을 하고 동물, 가축을 사육을 하고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이 최초로 생겼을 때 그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너무나 달라요. 실제로 30만 년 전의 호모 사피엔스의 몸은 현대인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먹는 거, 생활 방식,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너무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유전자는 조금밖에 진화를 못했는데 환경은 너무 달라졌어요. 그 불일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불일치에 의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무너지고 질병이 생기고 오래 살게는 됐지만 적합하지 않는 음식과 환경에 노출되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문제에 접근할 때 많은 과학자들과 영양학자들이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들이 생활했던 방식들을 다시 추구를 해서 최소한 음식이라도 그렇게 먹자, 그걸 팔레오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구석기식 식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이 먹고 사는 음식들이 뭐 그렇게 많이 다르겠냐. 그때도 밀로 뭔가를 먹고 쌀로 뭔가를 먹고 동물 잡아먹고 채소도 먹었을 거고 과일도 먹었을 거고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구에 퍼져 살게 됐는지. 제가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다. 이건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유전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인종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프리카에 살던 호모 사피엔스, 최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적게는 1만 명, 많게는 20만 명 정도 규모의 인구 집단이, 호모 사피엔스 집단이 여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양한 자손들이 나왔겠죠.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아프리카를 탈출한 일부 호모 사피엔스가 있었어요. 탈출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걸 반복은 했겠지만 이 많은 갈래 중에 일부 갈래가 이쪽으로 나왔죠. 그리고 인도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갔겠죠. 여기에 있는 유전적 다양성보다 여기는 훨씬 더 비슷하더라. 즉 아프리카에서 갈려 나온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러면 이 아프리카를 빠져나온 인류는 언제쯤 빠져나왔냐? 7만 년 정도 전에 아프리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 농업이 시작된 것은 현재 이란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위치는 요쯤 되겠죠. 1만 년 전부터 농업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현대 생활이 시작된 건 200년. 호모 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있었는데 다른 인류도 존재했어요. 당시에는 네안데르탈린이라든가 데니소바인이라든가 현재 인간과 유전 구조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갈려나간 인종이 아니라 이 이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생기기 전에 호모 사피엔스의 사촌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다 멸종을 했어요.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어요. 우리 직계조상인 거죠. 호모 사피엔스의 유전자에서 소화 능력이라든가 무엇을 어떤 걸 먹고 소화를 시키느냐
있느냐라는 유전적 정보는 아프리카에 살던 23만 년, 그리고 여전히 수렵체질 생활을 하던 7만 년, 즉 대부분의 생활은 농업이 아니라 들판에 있는 야생 딸기, 나무에 있는 과일, 그리고 동이식물들, 땅을 파서 뿌리가 이렇게 두툼하게 자라는 그런 식물들 찾아서 먹고, 작은 동물들, 곤충들, 그리고 이동 과정에서 해변을 따라 이동한 부류들은 대부분 뭘 섭취하면서 이동을 했냐면 조개를 먹으면서 이동을 했어요. 물고기를 잡을 능력이 안 되니까 채취할 수 있는 거, 바로 딸 수 있는 거, 바닷가에 가면 이 먹잇감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걸 쉽게 기술이 없어도 딸 수 있는 거. 농사가 개발되기 전에는 전부 다 먹이를 따라 이동하는 것 뿐이었어요. 동물들처럼. 그래서 뭘 먹고 어떤 걸 채취하고 사냥을 어떻게 하느냐에 특화가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월 동안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현대인은 처음부터 나길 자동차도 있고 침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생활이 나한테 적합한 생활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내 유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세월 동안은 이런 문명의 이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유전자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어디서 했던 행동을 해야 되냐? 여기 아프리카에 살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냐? 이게 내 유전자에 가장 적합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때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때는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부족 단위로 살았어요. 50명. 이것도 많은 경우에요. 30에서 50명 정도. 이 50명의 부족이 먹고 살려면 누구 하나 노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는. 병들었거나 정말 어려서 활동을 못하는 사람 말고는 다 끊임없이 움직여야지만이 이 부족이 생존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먹을 것을 주워오고, 없으면 며칠 좀 굶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먹을 걸 다 채취했는데 여기서 계속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동 생활을 했어요. 인류가 여기 살다가 꽤나 빠른 시간 동안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게 여기에 있어서 부족들 숫자가 많아지면 여기는 붐빈단 말이에요. 이 50명, 말이 50명이지 아마 반경 50km, 100km 내에 생활했을 거예요. 그 안에서 1, 2년 살라고 하면 엄청 주워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면 같이 못 산다. 그래서 조금 더 밀도가 적은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먹이를 찾아서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간 거예요. 호주까지도. 어쨌거나 배를 타고 건널 수 있거나, 예전엔 이렇게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넘어가기도 하고, 간단한 뗏목 같은 걸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퍼질 수 있는 데까지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냐면, 현대 생활이 우리한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생활하는 방식이. 우리 유전자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상을 하고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따고 줍고 움직이고, 동물을 쫓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수렵채집인들이 했던 생활을 하면 굉장히 인간한테 좋습니다. 사실 아마 당시에 수렵보다는 채집이 훨씬 더 우세했을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에 있어서.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가 30만 년 전이었지만, 이 유인원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침팬지랑 우리가 유전자 구조가 90% 이상 일치하잖아요. 이 침팬지과 유인원들은 뭘 했겠어요? 현재 생활을 보면 되잖아요. 과일을 먹고 살아요. 호모 사피엔스는 환경 변화에 의해서 과일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좀 잡식성으로 다른 것도 먹고 이것저것 먹게 됐지만, 훨씬 더 유인원과에 머물러 있었을 때 주식이 더 과일에 더 치중이 됐을 거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해내지 못하고 무언가로부터 섭취를 해야지 보충이 돼요. 왜? 과일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비타민C는 늘 충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에서 합성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단계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머물렀을 때만 해도 일부 초원, 일부 산악지형, 밀림 이런 게 섞여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채집 활동을 했다. 그 채집, 채소 아니면 과일을 따먹었겠죠. 우리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최소한 호모 사피엔스 아니면 그 이상 그런 것들을 먹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긴 세월 동안. 근데 우리는 뭘 먹어요? 기름을 자꾸 너무 많이 먹습니다. 기름. 이게 자연 상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기름은. 기름 어떻게 뽑아냅니까? 식물성 기름은 씨앗에서 압착해서 뽑아내서 먹죠. 그리고 동물성 기름, 그리고 가축의 젖 이런 데서부터 기름을 얻잖아요. 유지방. 근데 그것도 농업이 시작되면서 가축이 생겼던 거지, 수렵 채집 상황에서는 유목 같은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냥 가끔 동물 잡아먹고 대부분은 뭘 따먹고 주워먹고 곤충 잡아먹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로 끼니 때우고 특식으로 한 번씩 이제 사냥에 성공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 섭취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우리가 채소나 과일 먹고 나면 배가 너무 빨리 꺼져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잖아요. 소화가 잘 돼서 에너지 공급이 빨리 된 거예요. 근데 지방을 먹고 나면 그득하니 소화가 안 되니까 든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소화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나 그 이전의 인류의 조상들이 먹고 살았던 기름보다는 과일이나 채소가 몸에 이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 올린다더라, 그리고 그게 또 간으로 들어가서 지방으로 바뀐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 몸은 30만 년 혹은 그 이전 계속 과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과일의 과당을 처리하는 것은 간이에요. 간으로 딱 들어와서 처리하는데 이게 지방으로 하는 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과당이 지 혼자 대량으로 농축된 상태에서 많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근육이 그걸 가져가지 않을 때, 쉽게 얘기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과일즙, 착즙한 것을 대량으로 먹을 때 너무 많은 과당이 들어오니까 에너지로 쓰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거 빨리 처리해야 돼. 간이 그걸 다 홀라당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실제 그런 상황이 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살 때 그런 일이 있었냐? 과일 하나 먹으려면 좀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됐어요. 뭔가 어딘가에, 우리 과수원에 있는 과일 따는 그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지. 왜? 주변에 있는 과일 나무에 나는 과일은 이미 다 따먹었어. 그래서 과일 하나 따먹으려면 한 10km 가서 한 5개 따오는 거예요. 들고 와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는 거야. 이미 갈 때 에너지 다 쓰고 먹어도 이 근육으로 빨리빨리 다 소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방으로 환원되고 저장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써먹고 있는데. 그리고 생으로 이렇게 먹었을 때 섬유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고농도의 과당이 될 수가 없고 천천히 몸에서 흡수되면서 몸이 가져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몸 안으로 이 당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흡수하는데 소화기에서 섬유질하고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빨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거 착즙해서 운동도 안 하면서 벌컥벌컥 한 컵 딱 마셔버리잖아요. 사과 주스 100%라고 파는 거, 그거 사과 한 4-5개 분량이란 말이지. 액으로 만들어 봐요. 사과 즙으로 짜봐 얼마나 나오겠어. 섬유질은 싹 다 빼내고 액으로만 모으면. 신선한 과일을 유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보관이 어려우니까 이걸 우선 과일을 따면 이게 다 착즙해버립니다. 그게 대량으로 유통하고 보관하기가 더 쉬우니까. 실제로 그게 사람 몸에 좋냐? No, 좋지 않아요. 자연 상태의 과일을 먹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과일 하나를 먹기 위해서 이 호모 사피엔스 조상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과일은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아무리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과일은 포만감도 만들고 에너지 흡수 속도도 빠르고 우리가 근육이 필요로 한 당을 빨리 공급을 해주죠. 우리 몸의 시스템에서 과일, 채소만 먹어도 간에서 합성을 합니다. 기름을. 오히려 기름의 양을 줄이고 고기나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는 과일, 채소의 양을 굉장히 많은 양으로 늘려야 돼요. 내 몸에 쓸 거 쓰고 지방도 몸 안에서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도 계속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과일과 채소에 단백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10%, 20%씩 들어있어요. 꽤나 많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물론 현대인들의 어떤 체격을 유지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이 3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의 체형을 본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현대인들 기준으로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알 거예요. 수렵채집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 보면 지방이 없고 그냥 날렵하고, 근데 끈기는 있고 오래 버티죠. 탄탄한 몸매의 마사이족 생각하면 됩니다. 이 우리의 조상들, 문명사회 이전에 인간의 조상들이 살아있는 신선한 음식들을 어떤 식으로 채취해서 먹었을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뭘 먹어야 하는지는 답이 나옵니다. 보관 기술이 없으니까 먹이를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신선한 걸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고 보관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신선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면서 만성질환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1만 년 전부터 농업혁명이 일어나고부터. 우리는 그러면 농업혁명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 삶에 적응을 해서 오래 보관된 그런 식품을 먹고 살면 되냐? 그리고 이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유통하기 좋고 대량 생산하기 좋은 당, 지방, 그리고 농경사회부터 시작된 낙농업의 산물인 유제품, 이런 것에 그렇게 과도하게 노출되는 게 옳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발효한 요거트 같은 것들은 환자들이 워낙 못 먹으니까 좀 드셔라 하고 뭐 괜찮다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치즈, 우유 이런 것은 이 수렵채집인들한테는 상당히 낯선 음식이에요.
모든 게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거기에 부산물인 젖이 나오고 이 젖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지 이때는 그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음식들은 내 유전자에 그걸 처리할 데이터가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과도하게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소화장애 환자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못 먹어서 생기는 그 사람들한테는 영양 부족 증상이 있지 이 혈관성 문제가 생각보다 안 두드러져요. 암 같은 것도 안 생겨요. 영양이 부족한 쪽에서는. 영양 과잉이고 그 과잉된 혈당을 먹고 사는 몸에 유해균들이 늘어나고 진균들, 곰팡이균들이 몸 안에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곰팡이균은 식도나 장 내에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과잉되면 어디까지 들어가냐?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중에까지 살게 됩니다. 그걸 칸디다 혈증이라고 그러는데 균이 칸디다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균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 안에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 먹이를 쫓아서 균들이 거기까지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균들을 먹고 살면서 쫙 퍼져가지고 온몸에서 피부병, 질염, 두피, 곳곳에 염증들 다 일으켜버립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예전에는 없던 그런 질환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일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당뇨 환자한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이 운동은 안 하고 착즙해서 과일 주스를 마시지 않는 한 가급적 껍질째 먹어주고 먹고 나서 그 늘어난 과당을 소비할 정도의 운동만 해준다면,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 가급적 껍질을 먹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 되냐? 채소, 과일 먹고 단백질은 좀 조그만 거, 조개나 해산물 같은 거 좀 먹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예전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 내 유전자가 설계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시간에는 먹는 거 말고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그 행동을 모방하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